교육방송을 준비한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최신 자격증 관련 뉴스에서부터 전문가의 요모조모, 자격증 관련 소개와 분석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와 2부로 나눠서 다양한 자격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커리어전문가협회 전문위원 박상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자격증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잡아라 자격증 뉴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격증 관련 최신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잡아라 자격증 뉴스. 자, 이번 코너는 영주 씨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따끈따끈한 소식들 가져오셨나요? 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자격증 관련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꼽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몸값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변호사라는 직업은 공공기관 채용되면 5급을 보장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 6에서 7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또 회계사는 보통 7급 정도로 채용이 되는데 국세청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요즘 들어 9급 직원으로 가는 경우도 흔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곧 변호사와 회계사가 각각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생겨난 치열한 생존 경쟁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2010년 이전과는 다르게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각각의 협회에 따르면 이달 등록된 기준으로 변호사는 19,762명에 이르고요. 회계사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7,614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이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해 봤더니요. 변호사는 로스쿨 경력을 인정받아서 6급 대우를 받고요. 회계사는 단순 자격증이기 때문에 경력직 공무원과 같은 7급으로 채용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대신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명인 변호사와 회계사 인력을 2020년까지 136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부산시는 올 초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법조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백지화했다고 하네요. 자, 중앙부처의 변호사 몸값은 이보다 더 낮게 평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일부 분야의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걸었는데요. 특수성을 내세운 거죠. 그런데 20명 모집에 25명이나 지원했다고 하고요. 회계사는 이보다 사정이 더욱 열악합니다. 신규 채용 때 합격자의 절반가량이 회계사 자격 보유자였고요. 심지어는 과거 고졸직으로 인식되던 9급 공채시험에 지원하는 회계사도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대 1이 넘는 이 같은 경쟁에 대해서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증을 대우해주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거 충원하고 있기는 한데요. 대표적으로 삼성과 LG 두 회사 모두 2012년 이전까지는 변호사를 최소 과장급 이상의 조건으로 채용했었는데 로스쿨 도입 이후부터는 이들을 대리급으로 내려서 채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레드오션이 돼버린 걸까요?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고액의 연봉만을 바라고 취득할 자격증이 아니게 된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 무조건인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잘 나가는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사회 속 경향을 잘 따라가야 내게 맞는 선택이 가능하겠죠?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목적으로 2차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에 이어서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7월 24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마감인 거죠.
자, 교육은 도내 취업 준비생, 대학생 및 졸업생, 관심 있는 일반인들 중에서는 관련 분야 대학생 졸업자이거나 유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주로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모집 인원은 40명인데요.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와, 무료라고 하니까 더욱 가고 싶어지죠? 참가 희망자는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서를 내려받고요. 20일부터 24일까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교육에 참가하게 되면 온실가스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 관리와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교육 수료 후에는 무려 국가공인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경기도는 이 같은 온실가스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연간 3회 운영할 예정인데요. 올해에는 마지막인 3차 교육이 오는 8월 중순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이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고요.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이 같은 멋진 제도에 힘을 실어줄 전문 인력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회가 열려있는 지금 이곳이 바로 블루오션일 겁니다. 지금까지 잡아라 자격증 뉴스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증 관련 최신 뉴스 영주 씨가 잘 정리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자, 예전에는 그 국가공인 자격증 3대 꽃이라고 불렸던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가 대우가 예전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격상이 됐다고 보시나요, 선생님? 네, 저희 말씀하신 이제 의사, 변호사, 회계사는 그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어떤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네.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협회 차원에서 많은 또 회원들이 있어야 네. 또 그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권한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인력이 배출이 돼서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그 블루오션보다는 레드오션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저도 예전에 부모님한테 전문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평생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에 대해 파헤치는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자격증 코너 함께 하시죠. 네, 모두의 자격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솔깃해질 그런 시간이죠. 인기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자격증 매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박상우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자격증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일반 경비 지도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반 경비 지도사라 경비는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업무가 맞는지 글쎄요, 일반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일반 경비 지도사라고 호칭을 한 이유는 네. 이 경비 지도사는 일반 경비 지도사와 네. 그 기계 정비 이제 지도사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일반 경비 지도사라고 하면 네. 시설물 또는 호송 등의 경비라든지 신변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지도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기계 경비 지도사는 그 방범 시스템과 관련된 기계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지도사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비 지도사라고 하면 네. 일반 경비 지도사를 칭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일반 경비 지도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경비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 아파트나 빌딩을 관리해 맞아요. 주시는 그런 업무가 떠오르는데 그런 분들을 배출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일반 주택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주택 관리사 이제 자격증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택 관리사는 우리가 이제 주거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네. 안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설물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동일한 부분은 있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주거 중심적으로 이제 안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주택 관리사라고 한다면 이 경비 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신변 보호에서부터 네. 특수 장비에 대한 보호, 여러 가지 이제 특수 경비 업무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택 관리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도 MC님처럼 경비지도사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호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 주요 업무가 궁금하네요. 네, 이 자격증은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고 네. 이 범죄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이제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간 경비의 어떤 경호원을 갖다가 양성할 그럴 목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 네. 또 국가 시설물에 대한 중요 시설물 보호, 네. 또 안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발생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아파트의 경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예. 네. 그런 경비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아. 또는 이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네. 실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반 기록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요. 또 경비 현장에 배치된 이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관리 감독, 또 경찰 기관이라든지 소방 기관 간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적인 역할, 네. 그 밖에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네. 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은행 같은 데에서 이제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 업무도 좀 떠오르는데 네. 그런 일도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흔히 그 권총도 휴대하고 있고 청원 경찰이라고 맞아요.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청원 경찰이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경비 지도사 쪽으로 이게 이제 그 그렇군요. 속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네. 앞으로는 이 경비 지도사의 역할이 그분들까지 다 이제 흡수 통합되는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신변보호 이런 것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디가드 분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 이제 시설 경비 업무라든지 네. 또 호송 경비, 어. 또 신변 보호 업무 네.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또 특수 경비 업무도 이제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네. 이제 보드가디의 역할을 하는데요. 네. 우리 흔히 보면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네. 또 유명 스포츠인들이 어. 어디를 이동하거나 할 때는 가드 해주시는 항상 분들. 옆에 이제 그 검정 복장을 입으시고 네. 또 나름 또 선글라스도 끼시고 하는 신변 보호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네, 이분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이제 첨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그 경찰 경호학과라든지 네. 또는 용인대 우리 뭐 태권도학과, 경호대, 체육. 네, 네. 경호학과, 무술학과 이런 거 많이 유명하죠. 우리 봉고차도 많이 다니는 거 보셨죠? 네. 어린 아이들도 배우고 네. 그런 이제 또 호서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대학에서 많이 무술 관련 경호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하신 이제 학생분들이 또 재학 중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네, 경비 업체에 근무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유망한 자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단순한 경비 업무를 떠올렸는데 보니까 뭐 신변 보호, 호송 업무 이런 것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그 얘기 경비 지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기계정 경비 지도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일반 경비지도사 또 기계 경비지도사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일반 경비지도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송 업무라든지 신변보호 등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인 반면에 네. 이분들은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 즉 기계적인 어떤 장치로 인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아, 궁금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항공기가 이제 그 이착륙할 때 네. 그 관제사가 관제 시스템을 보고 이제 다 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이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요 시설물을 들어갈 때는 미리 뭐 지문 인식을 한다거나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최근에는 뭐 눈을 인식해서 네. 이제 그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되면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관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지도 감독하고 교육하는 경비 지도사를 이제 기계 경비 지도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지도사인 거고 기계 경비 업무라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네네. 것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런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경비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하시면서 네. 본인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운영 시스템을 관리해서 이제 위험으로부터 이제 그 도난이라든지 화재 등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발생 요인을 방지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일반 경비 지도사 업무도 알아봤고 또 기계 경비 지도사 업무까지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로나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망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자, 이분들은 경비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경비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격이 부여지게 되고요. 예. 또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좀 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많이 부여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비업법에 따라서 이분들의 역할이 증가될 게 이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네, 전망도 한층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거 진로도 좀 알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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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의 진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시설 경비, 또 호송 경비, 신변 보호의 역할을 앞에서 한다라고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네. 특수 경비원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해주시고요. 또 일반 기업체의 경호원이나 경비원으로도 그 재직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또한 국내 경호 경비업체를 포함해서 외국 기업에도 이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시설물 또 보호받아야 될 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이제 관리 감독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모두의 자격증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 얘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시험 어떻게 보느냐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이 경비 일 같은 경우는 체력 시험 같은 것도 볼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과정이 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뭐 체력적인 거를 요구하지는 이제 않은 편이고요. 의외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네, 그런 분야에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상대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좀 쉽게 그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시험 요강 및 절차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어떻을까요? 이분들은 이제 그 시험이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한 날에 네, 치르게 되어져 있는데요. 네. 올해가 이제 17회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 10월 이제 5일부터 14일까지가 이제 여기 자격증 서류 접수 기간이고요. 11월 21일 날 1차, 2차 시험을 동일에 이제 치르게 되고 네. 합격자는 12월 16일 날 발표가 되게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소관부처는 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네,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 보니까 이제 하반기가 오픈이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이게 진행이 네, 되나요? 1년에 한 번 정도 보게 되고요. 예. 98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이제 그 자격 시험이 그 공백으로 있어서 네. 지금까지 이제 2번은 그냥 넘어갔고요. 매년 1회차 한 번에 네,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지금 준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어때요?
네, 아무래도 이게 법학적인 그런 부분이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그런 분이고 흔히 이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충분히 네,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네. 네, 자격증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니까 뭐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중장년층 어르신들도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그 자격증 취득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말씀하신 이제 중장년층은 이제 우리 건강 100세 시대에 그 현명한 노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죠. 네. 네, 뭐 부동산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보험 혜택을 통해서도 노후에 충분히 이제 살아갈 수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활동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 경비지도사는 그 행정사라든지 네. 또 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와 네. 더불어서 노후에 취득해가지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도전하는 그런 자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혹시 시험을 못 보는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예. 이 자격증 시험은 아무래도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호 관리, 또 경비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타 자격증에 비해서 이 결격 사유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만 18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너무 어리니까 안 되겠고요.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네.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라든지, 뭐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라든지,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네. 이 자격증에 도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집이나 건물, 뭐 사람을 지키는 보호하는 업무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범죄나 벌금, 뭐 폭력에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네,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덧붙이자면 이제 성폭력 범죄도 우리 많이 주변에 발생하는데요. 네. 이런 이제 범죄자가 만약에 이런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네. 또 제 다른 삶의 범행이 또 유발될 수가 네.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엄격히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단 그 법률적인 어떤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 또 이게 선고를 받게 돼서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 기간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없고요. 네. 그 5년의 기간의 설정은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네, 그 5년의 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좋은 자격증도 취직하시고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수행하시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네.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 어떤 과목들을 좀 공부를 해야 할지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몇 문제나 출시되는지 이런 시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앞서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동시에 치러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1차 시험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법학개론, 그다음에 민간 경비론에 대해서 그 80분 동안 객관식 그 사지 선택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객관식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60점 이상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절대 평가로서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2차는 이제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이제 필수 과목은 경비업법, 네, 청원 경찰법이 포함된 경비업법에 대해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 보시고요. 네. 선택은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일반 경비지도사분들은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세 가지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기계 경비 지도사는
기계 경비 개론과 기계 경비 기획 및 설계에 대해서 이제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셔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네. 2차 시험은 필수 한 과목, 선택 한 과목으로 정리가 되실 수 네, 있겠고요. 요거는 과목당 40문항으로 객관식 사지 태기령으로 8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보니까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다 객관식이에요. 네. 그리고 사지 태길형이라는 게 재밌네요. 보통 오지선다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네, 사지선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합격률이 궁금해요. 1차는 절대 시험이라고 하셨고 2차는 상대평가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요 시험은 1차 시험 합격률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네. 4개년 평균적으로 보면 1차 시험은 70%를 상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4년에는 특히 이제 73% 정도 합격률을 오. 보이고 있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2차 시험은 공이 각 해마다 10% 안쪽으로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특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을 배출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차 시험에서 적정 인원만을 지금 이제 선택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네. 3개년 합격 점수의 평균점을 봤더니 네. 일반 경비 지도사가 최저 합격 점수가 90.8점이었고요. 네. 네, 기계 경비 지도사는 최저 합격점이 84.6점. 그래서 상당히 고득점이죠. 그러네. 해야지 합격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다. 1차는 절대평가고 2차는 상대평가인데요. 네. 고득점자 위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다라는 게 다른 자격증하고 좀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합격률이긴 한데요. 만만치 네. 않네요. 네. 그렇다면 조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야 자격증 조금 하다 보니까 선생님 네. 관련 경력이 있거나 하면 1차 시험 면제받고 이런 게 있던데 네, 혹시나 그렇습니다. 네. 경비 지도사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분들도 이제 1차 시험 면제자분들이 당연히 있으십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또 대통령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경호 공무원이라든지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은 또 면제를 받으시고요. 군 관련해서 전투병과라든지 헌병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도 또한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7년이 기준이네요. 헌병 군인 분들이 대부분 이제 7년이시고요. 네. 대체적으로 경찰 공무원도 뭐 7년 이상 재직하시면 누구나 다 1차 시험은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경비 업무에 종사한 분들도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비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제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네. 3과목 이상 이수하신 분들. 앞서 말씀드리면 뭐 경호학과에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과목을 수강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비 이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을 갖고 계신다면 당연히 이제 1차 시험이 면제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네. 또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시고요. 이제 경비 업무에 이제 5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이 1차 시험을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 네. 또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기계 경비지도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1차 시험은 또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분들에서 그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도 또 동일하게 1차 시험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이분들은 공이 이제 사후에 본인이 이렇게 재직하셨다라는 그 경력을 이제 제출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합법적인 그렇죠.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네, 정리를 참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경찰 공무원 경력이 7년 이상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 가산점도 얻을 수 있고요.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시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네. 1차와 2차를 동일한 날 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1차는 붙었지만 2차는 떨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럴 경우 1차 전년도 합격자 그런 분들은 좀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동일한 기준으로 전년에 1차는 합격을 하셨는데 네. 2차에 불합격하셨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기회로 그 자격증 취득을 못하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전년도에 1차에 합격을 하시고 2차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을 면제받으시고요. 네.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또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 1차는 합격해뒀으니까 네. 그동안 2차 공부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차 열심히 준비하시면 네. 네, 바라는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 경비지도사 업무는 시험만 합격했다고 바로 또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1차, 2차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경찰청장이 정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체에서 이제 44시간의 기본 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수하셔야지만이 네. 이제 경찰청장명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활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의 수도 궁금해져요, 선생님. 아까 뉴스에서처럼 인기가 많아져서 너무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버리면 나중에 취업할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1997년부터 2013년 기준까지 매년 한 600여 명 정도가 배출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합격률이 앞서서 이제 10%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영역 확대라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원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많은 인원이 배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약점은 고득점자 우선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준비를 한다면 이분들은 그 시장에서 열심히 그 자격 취득하시고 활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적정 인원 내에서 네, 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수도 자체적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보니까 네.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성별 비율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몸을 써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여성의 비율은 좀 낮지 않을까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여성분들도 경찰 공무원으로 많이 임용이 되시고는 있는데요. 네. 이 현재 이 경비 지도사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92대 8%로 이제 남성이 압도적으로 어이구. 네,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또 연령대도 보면은 이제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10대가 한 2% 정도로 어이구, 네. 아직 네, 적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만 18세 이하는 이제 그쵸. 응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일 것 같고요. 근데 60대 이상도 8%라고 하면은 이제 적지 않은 인원이 네, 응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응시자가 높네요. 전체 응시 인원의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오,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오. 이분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한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좀 구체적으로 따라가나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경비업체를 본인이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부여받게 되고요. 네. 또 경찰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할 때는 가산점을 아, 4점을 그래요? 부여받기 때문에 또 공무원 시험에도 중요한 그런 이제 자격증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경비업체에서 근무하실 때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의무 채용을 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 경비지도사는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는 이제 시설경비업이라든지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등에는 200명 이상의 경비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이 경비지도사를
한 분씩 네. 선임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200명이 또 초과된다면은 100명 기준으로 또한 한 분씩 더 추가적으로 선임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채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망이 더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상우 전문위원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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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잠시 후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자격증 소개해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